생텍 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작은 잘못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리베르는 언제나 엄격하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을 고집한다. 한편 파타고니아 우편기 조종사는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조종사 부인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남편의 안부를 묻는다. 제발 대답해 주세요. 그인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냐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녁 7시 30분에 코모도로를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코모도로에서 트레레오까지는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6시간 동안 트레레오를 향해 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비행기에서는 뭐라고 무전을 보내왔었나요? 이렇게 나쁜 날씨엔 잘 아시겠지만 통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인, 무슨 소식이 있으면 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아니요, 잠깐만. 본부장님과 통화하고 싶군요. 본부장님은 지금 몹시 바쁘십니다. 회의 중이라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본부장님과 통화하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과장은 땀을 닦으며 리베르의 사무실 문을 밀었다. 파비앙 부인이 본부장님과 말씀하시겠답니다. 내 사무실로 전화를 돌려주시오. 이 사건에 감정적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정에 앞서면 인명을 구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인,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런 직업에서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리베르는 파비앙의 아내가 아니라 생의 또 다른 의미와 대립하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그 가냘픈 목소리, 몹시 애처롭지만 저기에 찬 그 목소리를 들어주고 동정하는 일밖에 없었다. 이런 젠장!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손가락이 감전돼서 무전기를 추적할 수조차 없습니다. 파비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연락이 닿아야 했다. 마치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기나 하듯이. 이제 최후의 방법밖에 없다. 그는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데나 착륙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적어도 야산이라도 피하기 위해 그는 최후의 조명탄을 던졌다. 조명탄은 발화하여 빙빙 선회하며 평평한 곳을 비춰주고는 꺼져버렸다. 바다 위를 날고 있다니. 이젠 다 틀렸어. 도대체 육지는 어느 쪽일까? 그는 정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는 조명탄도 없다. 이건 자살이나 마찬가지 짓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폭풍우에 찢긴 틈새에서 마치 덫속의 죽음을 이끄는 미끼처럼 몇 개의 별이 반짝였다. 별빛이다. 하지만 저건 함정이야. 함정! 어떤 틈새에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향해서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게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함정. 그러나 빛의 목마름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는 올라가고 말았다. 파비앙은 지표 역할을 하는 별들 덕택으로 폭풍의 소용돌이를 피해 올라갔다. 그 희미한 별빛이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파비앙은 구름 위로 떠올랐다. 이럴 수가. 그는 깜짝 놀랐다. 어찌나 밝은지 눈이 부실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구름이 그토록 눈부시리라고는 일찍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구름 사이로 떠오르던 바로 그 순간에 비행기는 단번에 믿을 수 없는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방파제를 뛰어넘는 배처럼 그는 예정되어 있던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젠 됐어요! 살았습니다! 무전사의 목소리가 굉음을 내는 엔진 소리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미소만 규환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소를 짓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우린 이제 끝장났는데 말이야. 이제까지 붙잡아주고 있던 수천 개의 암흑의 팔이 그를 놓아버렸다. 마치 잠시 동안 꽃밭 속을 혼자서 걷도록 허락된 죄수처럼. 정말 아름답군. 그는 자기와 그의 동료 외에는 살아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보석처럼 빽빽하게 쌓여있는 별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보물의 방에 갇혀버린 전설 속의 도둑과 같은 신세였다. 자릿한 보석들 속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몸으로 떠돌고 있는 것이다. 본부장님, 이런 전신이 왔습니다. 폭풍 후 상공 3,800m에 갇혔음. 해상으로 편류되었기에 이제는 내륙을 향해 정소로 비행 중임. 아래쪽은 전부 구름으로 막혀있음. 폭풍우가 내륙까지 뻗쳤는지 알려주기 바람. 어서 답시를 보내시오. 내륙에도 폭풍이 엄습했음. 휘발유는 얼마나 남았는가? 반 시간 더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다. 그 승무원들은 30분 후면 이 깊은 밤속 어딘가에 빠져 익사하리라. 손, 파비앙의 손. 핸들의 운명을 맡기고 비행하고 있을 그 손. 파비앙은 홀로 별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아직은 두 손으로 세상을 붙잡은 채 세상을 향해 균형을 잡고 있다. 핸들 속을 꽉 쥐고는 절망 속에서 이 별에서 다른 별로 곧 빼앗겨버릴 소용없는 보물을 이끌고 가고 있다. 파비앙의 아내가 면회를 청했다. 방해가 되시겠지만 부인,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행히도 부인이나 저나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파비앙의 죽음은 내일부터 이젠 의미를 잃은 모든 행동 속에, 모든 물건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 파비앙은 서서히 그의 집을 떠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리비에르는 그 깊은 연민을 자기 마음속에만 가두어 두었다. 부인, 어려우시겠지만 집에 가서 기다리시죠. 젊은 부인은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모른 채 겸손하다 할 수 있을 미소를 띠며 물러갔다. 리비에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 부인은 내가 찾고 있던 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의 행동이나 사물이 돌연 의미를 잃게 되는 걸 보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그의 시선은 전신들에 머물렀다. 우리에게 죽음이 스며드는 건 이런 걸 통해서다. 이젠 의미를 잃은 메시지들. 이게 바로 죽음이다. 본부장님, 다시 무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강함, 구름 속으로 들어감. 답신을 하시오. 휘발유가 다 떨어졌는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 어서. 아직 회신이 없어? 네, 없습니다. 시간이 피처럼 흘러간다. 아직 비행을 계속하는 중일까? 흐르는 시간이 모든 희망을 무산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1초 1초가 흐르는 사이에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있다. 파비앙의 목소리, 파비앙의 웃음이. 그때 누군가 주위를 환기시켰다. 1시간 40분이 지났어. 휘발유가 다 떨어질 시간이라고. 아직도 비행하고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조용해졌다. 마치 여행이 끝날 때처럼 무엇인가 씁쓸하고 맥 빠진 느낌이 입술에 느껴진다. 낙담케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다만 날이 새기만 기다릴 뿐이다. 몇 시간 후면 온 아르헨티나는 밝은 날을 맞게 되리라. 전 경찰에 긴급 사태를 알려놓으시오.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러나 초상집에서도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북부 비행장들에 이렇게 전보를 주시오. 파타고니아선 우편기는 상당히 연착될 것으로 예상돼. 파타고니아 우편물은 다음번 유럽행 우편기에 보낼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비노, 예. 주의서 하나를 만드시오. 조종사들이 엔진을 1900회 이상 회전하는 걸 금하는 것에 대해. 엔진이 망가지니까 말이오. 로비노는 이 같은 일을 당하고도 변함없는 그의 태도에 질려버렸다. 이번 참사로 회사 방침에 변화가 있을 테지. 로비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리비에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에게 동정심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노크를 했다. 응답이 없었다. 그는 이 조용함 속에 더 크게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문을 밀었다. 로비노가 리비에르의 사무실에 서슴없이 거의 동료처럼 들어가기는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당신의 편입니다. 리비에르는 고개를 떨군 채 자기의 두 손을 쳐다보고 있을 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본부장님, 리비에르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로비노는 당황했다. 너무 멋쩍은 나머지 로비노는 무심코 이런 말을 하고 말았다. 지시를 받으러 왔습니다. 2시군. 아순시온 우편기가 2시 10분에 착륙할 것이오. 2시 15분에 유럽행 우편기를 이륙시킬 준비를 하시오. 로비노는 야간 비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뉴스를 퍼뜨렸다. 아순시온 우편기가 착륙을 알려왔다. 최악의 사태를 맞은 상태에서도 리비에르는 전보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며 유럽행 비행기의 안전 비행을 검토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것만이 자기 신념의 복수요 증거였다. 태풍은 매일 밤 있는 게 아니다. 일단 한번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막 착륙한 조종사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자기 비행기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유럽행 우편기의 조종사를 보았다. 자네가 가는 거야? 파타고니아 우편기는 왔어? 기다리지 않기로 했네. 실종됐어. 날씨는 어때? 아주 좋은 날씨야. 파비앙이 실종됐다고. 그들은 파비앙에 대해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깊은 동지애로 그들은 말이 필요 없었다. 아순시온에서 온 우편물들이 유럽 노선 우편기로 옮겨지는 동안 조종사는 꼼짝 않은 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속에서 거대한 힘이 샘솟는 것을 느끼고 뿌듯한 기쁨에 휩싸였다. 조심하게, 바미니! 그에게는 친구들의 충고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구름과 산, 강과 바다를 향해 소리 없이 웃었다. 조용한 웃음이지만 몸속에서 나오는 그 웃음은 미풍이 나뭇잎을 흔들듯 온몸을 흔들고 있었다.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바보 같은 리비에르가
글쎄, 내가 겁먹은 줄로 알고 있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일 분 후면 그 비행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공을 날아갈 것이고 다시 투쟁을 시작하는 리비에르는 그 비행기의 굉음을 듣고 싶었다. 별을 향해 행군하는 군대의 힘찬 발소리처럼 그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걸 듣고 싶었다. 그가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출발을 중지했다면 야간 비행의 명분을 잃고 말 것이다. 내일이면 자기를 비난할 마음 약한 자들을 앞질러 리비에르는 지금 또 다른 한 팀의 승무원을 밤하늘로 내보낸 것이다. 리비에르는 자기의 엄한 시선 밑에서 몸을 구부리는 사무원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위대한 리비에르,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승리를 짊어지고 있는 승리자 리비에르. 생텍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